안녕하십니까. 조선생입니다. 주식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한 기초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드리고요. 증권 계좌 개설 방법, 주식시장 매매 시간, 차트의 캔들과 종류, 이동평균선의 이해, 그리고 스탑로스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이란 기업이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의 일부를 나눠서 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시 신주 발행을 통해 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여기서 투자자는 주식을 사는 것으로 회사의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단 우선주는 제입니다. 기업은 경영을 통한 수익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합니다. 즉 회사가 실적을 많이 냈을 때는 배당금이 주어집니다. 연말 배당금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주식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요,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요,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 플러스 30%, 하한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수익과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에서요.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이 두 시장을 관리하면서요, 매매 시 법정 수수료가 0.3%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약 2,400여 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매매 시 법정 수수료 외에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이라고 했을 때 요새 0.015%를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요. 매매 시 총 합계가 발생되는 수수료가 0.3% 플러스 0.015니까 0.315%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매매하실 때 예를 들어서 2%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1.7%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0.3% 정도는 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 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증권사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이 증권사 방문을 꼭 안 해도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즉 은행 계좌만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거기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비대면으로도 방문을 안 해도 이렇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 가지 증권사가 있는데 본인 취향 증권사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런 가상 계좌를 받으시고요.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그리고 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PC로는 HTS, 해당 증권사 HTS를 다운받으셔갖고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및 연동하시면은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시간인데요. 정규 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런데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장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전일 종가로 시간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창에 보면 시간에 체크하시고 만약에 종목을 보유했다 그러면 매도를 하실 수 있겠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시간에를 체크하시고 매수 주문을 넣어갖고 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동시효과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9시 정각에 매매가 시작되는데요. 8시부터 9시까지 장 시작 전 8시부터 9시 전에 제가 본인이 사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 가격을 이렇게 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 9시 정각에부터 시초가가 시작됩니다. 시가가 이제 얼마 시작될지는 모르죠. 종목마다 시가가 형성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장 마감은 15시 20분에 일단은 마감을 일단 멈춥니다. 일단 얼마에 형성됐든 여기에 10분, 15시 30분에 이제 동시효과가 결정되는데요. 이때도 10분 간격에서 주문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10분 간격에서. 예를 들어서 팔고 가실 분들은 좀 더 싸게 뭐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시장가에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사갖고 가실 분들은 시장가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 10분 단위로 텀이 있고요. 15시 30분 정각에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그때 뭐 이제 가격이 형성되겠죠. 종료. 자, 이렇게 종가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이런 가격을 갖고 다시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 종가 거래로 단일가의 시간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이때도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매매했던 것처럼 시간에를 체크를 하시고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내놓으실 수 있고 이 종목이 좋아서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시간에 체크를 한 다음에 매수 주문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에 단일가 매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16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종가 거래로 매매를 합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요. 그 종가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상한가 10%. 여기서 하한가 10%입니다. 요 안에 테두리에서만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분 단위로 체결됩니다. 16시면은 16부터 시작이면은 10분간에 이렇게 그 매매 이렇게 그 매수 매도 이제 체결가 서로가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16시 10분부터 첫 거래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부터 16시 20분부터 두 번째 거래 이렇게 해갖고 18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할 점은 항상 종가는 내일의 종가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뭐 이게 이거 사고 싶어서 플러스 2% 정도 더 주고 샀다 칩시다. 그러면은 계좌에는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손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2%에서 샀다고 칩시다.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당연히 싸게 샀기 때문에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계좌는 플러스 2% 정도 수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수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손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거래일에요. 항상 종가 기준으로 매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내일 더 갈 것 같다.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더 높은 가격에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더 악재가 나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빨리 팔고 그러면 더한 손실을 보고도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겠고, 예, 그거는 그 다음날 시장에 맡겨놔야겠죠. 예, 그래서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종가는 그대로 그 다음날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차트의 캔들과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하신 분들은 빨간색, 파랑, 봉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동평균선, 이런 선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선들, 예, 그리고 이 봉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차트의 봉, 빨간 거, 파란 거 있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갖고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 이런 봉들을요. 자, 여기 캔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돼 갖고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양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시가가, 아침에 시가가 위에서 여기서 시작해 갖고 종가가 이렇게 하락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가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인데 1,500원에 끝났습니다. 고가가 1,5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마감됐을 때는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짱대 양봉. 자, 음봉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가 만약에 1,000원에 끝났어요. 1,000원에 끝났는데 종가가 500원에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시가보다 이렇게 떨어져서 끝났죠? 이럴 때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여기서 1,000원에 시작했어요. 1,000원. 1,000원에 시작했는데 종가는 1,200원에 끝났어요. 자, 그런데 밑꼬리가 있죠? 이 저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시가 대비 종가는 1,200원 올라서 끝났죠? 양봉이 이렇게 나왔지만 밑꼬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거는 이 저가가 밑꼬리의 최하단의 저가가 500원. 이럴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반대입니다.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 고가가 1,200원. 1,200원입니다. 그런데 시가가 500원이에요. 시가가 여기가 500원입니다. 500원. 500원. 자, 종가가 300원에 끝났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짱대 양봉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모습을, 이런 것들을 짱대 음봉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망치형이라고 합니다. 망치형.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고가가 여기죠.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나올 때는 유선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영망치형이죠. 위에 상승하다가 종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영망치형이라고 합니다. 예, 반대로 교수형이죠. 요거는 이제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서 끝났는데 장중에 여기까지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게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삿바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십자형. 예, 십자형에서 시가 부근에서 끝났죠? 그러면 장중에 이제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치고, 하여튼 종가는 시가에 끝나서 이게 십자가 모양이죠. 이게 십자형 도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가 여기 형성됐는데 종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시가에서 끝난 거죠. 이걸 잠자리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갖고 장중에 쭉 하락했다가 이대로 다시 시가에 끝났습니다. 이거 비석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별 무리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키워서 보면요. 자, 여기서 보실 때, 양봉으로 나왔죠? 여기 시가가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가는 여기서 끝난 거고, 그리고 장중에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종가입니다. 양봉이 나온 거예요. 양봉이 나온 거예요.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종가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있고 주황색 있고 검정색이 있어요. 요게 단기 이게 20일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황선을 60일선이에요. 중기선을 60일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까만 선을 120일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일선, 60일선 또 요게 5일선이라고 합니다. 5일선. 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5일선은 5일간의 종가 평균값을 나눈 게 5일선입니다. 예, 주식시장이 일주일에 7일 중에 5일을 거래를 하는데 5일간의 종가 평균값입니다. 그게 5일선. 또 20일선은 거래일 수로 20일 동안의 종가 평균값을 낸 것이 이런 초록색 20일선이에요. 단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주황선은 마찬가지예요. 60일간의 종가 평균값. 120일선은 120일간의 매매 거래일수로 120일선의 종가 평균값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이런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런 이동평균선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골든크로스라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상승기에 상승할 때 나타난 배열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단기선이에요. 자, 20일선이라고 보고 요게 60일선 중기선입니다. 자, 20일선 단기선이 우로 이 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갖고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즉 상승 초등기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게 보시면은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형성됐을 때 이게 정별이라고 합니다. 정별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정별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단에 보면 이게 중기선 120일선이에요. 120. 이게 장기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0일선. 그 다음에 20일선. 요렇게 배열이 장기선, 중기선, 그 다음에 중기선, 그 다음에 단기선이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를 갖고 이동평균선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승기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갖고 정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골든크로스가 작용하면서 계속 주가가 상승하면 이런 현상이 차트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에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데드크로스는 반대로 이거와 반대로 자 단기선 20일선이 60일선을 이렇게 하향 이탈했을 때 자 이걸 데드크로스로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주가가 추세를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일단은 팔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걸 갖고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자, 이렇게 반대로 아까와 반대죠. 여기가 이제 장기선, 120일선이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 그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중기선이죠. 그 다음에 단기선, 21선. 자, 이렇게 반대로 위치하는 게 역배열이랍니다. 이건 하락 추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추세하다가 나중에 좀처럼 골든 크로스가 다시 이렇게 발생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때는 다시 정배열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걸 봤을 때 역배열입니다. 그렇죠? 자, 21선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61선, 120일선이 있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갖고 요즘 주가가 하락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죠. 예, 그런데 이런 하락이 일단 여기서 조지부를 현재는 찍고 멈춰 있어요. 멈춰갖고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단기선 21선 초록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올라오면요. 따라서 이 중기선도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장기선은 옆으로 이렇게 하향을 걷다가 일자로 돼버리기도 하고 약간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배열로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역배열 상태.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상승기 때 보시면 예, 장기선이 있죠. 121선, 60, 21선. 자, 이게 상승기 때 이렇게 이런 배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딱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역배열된 상태예요. 그죠? 121선, 61선, 21선. 이게 21선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니까 예, 장기선이 올라가죠?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중기선을 뚫고 올라가죠? 자,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정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정배열로 맞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장기선이 맨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단에 있습니다. 그죠? 중기선은 중간에 항상 이렇게. 그리고 단기선이 올라왔죠? 요게 이제 정배열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죠. 하락 추세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추세를 여기서 이탈을 하죠. 자, 21선이 하향으로 꺾였어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서 중기선을 못 치고 올라가고 밑으로 꺾였죠. 21선이. 그래서 장기선까지 이탈을 하니까 이렇게 역배열로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습득이 될 것으로 보십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스탑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요런 기능은요, 뭐냐면 직장이나 자영업자 등 시간이 없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예, 계속 주식시장을 쳐다볼 수가 없죠.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런 매수한 주식이 장중 특정 가격에 오면 손절이나 익절을 자동 매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각 해당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해당 증권사마다 스탑로스 기능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증권사에 문의하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활용하는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자, 이러한 장점은요.
손절, 즉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컷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주가가 하락 반전 시 이렇게 본인이 정해놓은 가격을 설정해 놓고요. 이 가격 이탈 시에는 자동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런 손절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중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종가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죠. 장중에 여기까지 상승하다가, 자, 이럴 때 팔았어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 팝니다. 요 고점에. 그랬을 경우에는요, 이런 기능을 여기 상승했을 때 매도가 되게끔 설정을 해 놓으면요, 장중에 만약에 이 가격까지 올라오면 자동으로 매도가 딱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장중 주가가 상승 시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면 그 가격대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능이 스타누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 끝으로요, 처음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은요, 부담 없는 금액으로 매매해 보시고 확신이 들면 투자금을 늘리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의 함정은요, 예를 들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이 본인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올라갔는지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받았다. 자신감에 넘쳐갖고 돈을 더 투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 수익 나서 1,300만 원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주식을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욕심이 붙은 마음에 투자금을 1억씩 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갔던 것이 자기가 본인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올라간 건지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본인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갑니다. 대부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우연찮게 어떤 호재가 나와갖고 샀는데 올랐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샀는데 어떤 테마주로 이렇게 형성돼 갖고 같이 덩달아서 올라갔다든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철저히 분석한 대로 올라갔다라면 다행이지만 우연찮게 수익 냈다라 치면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투자금은 항상 여유자금을 하시고요. 미수나 신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쭉쭉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손실을 봤을 때 해당 증권사에서 임의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미수도 쓸 수 없겠고 어떤 원금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초보분들은 처음엔 부담 없는 금액으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길 권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로 손실 보시면서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혼자 경험을 통해 주식을 배우시는 것은 정말 값비싼 수익률을, 즉 전 재산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난 다음에 투자하려도 투자할 자금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구 선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